큰 오토바이를 좀 좋아하시거나 오버리터급의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은 두 가지 파로 나눠져요.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저희 영상에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스즈키 하야부사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하야부사가 99년도, 98년도, 99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300km를 오버하는 바이크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오버리터급이다 그래갖고 1300cc의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즈키에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출시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라이더분들께서 이 하야부사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서 하야부사의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두터울 정도로 스즈키에서는 굉장히 효자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한 20년 가까이 됐죠. 뭐 99년, 98년도에 나왔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한 22년, 2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99년도서부터 2008년도에 모델 체인지가 싹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바뀐 모델이 2008년도에 이렇게 되다가 뭐 또 신형이 나온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루머로만 계속 몇 년 뒤에 이렇게 나오다가 드디어 2020년인가 2021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3세대 하야부사가 이렇게 이제 재탄생이 됐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보자라고 하면은 3세대로 이렇게 거쳐갔지만 하야부사의 본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조금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누가 딱 봐도 하야부사예요.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하야부사의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많이 해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잘 담으면서 요즘 나온 트렌드에 맞게끔 잘 이렇게 변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야부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차량에 녹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올류 카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나왔던 카타나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재현을 했다 보니까 카타나도 옛날 모습을 이렇게 복원을 해갖고 지금의 스타일로 잘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와 옛날 카타나하고 지금 카타나하고 크게 이질감이 없게끔 잘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지금에 나온 3세대 하야부사도 제가 볼 때는 잘 뽑아놓은 하야부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반적인 1세대에 비해서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전자장비도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완성적인 3세대 하야부사로 이렇게 재탄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나온 3세대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 무광, 실버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컬러로만 출시가 됐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광, 실버 컬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스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대비가 좀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때가 붙더라도 은색깔 계열의 차량들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이제 한 5,000km대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준신차급의 바이크고요. 좌우로 넘어지거나 제쿵이나 사고 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는 완전히 무결점의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야부사가 이렇게 스즈키에서 출시가 되면서 가와사키에서는 1400cc의 ZZR 1400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오토바이를 좀 좋아하시거나 오버리터급의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라이더분들은 두 가지 파로 나눠져요. 가와사키의 GGR8랑 하야부사, 스즈키 하야부사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호불호가 좀 있죠. 뭐 가와사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와사키를 좋아하고요. 스즈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즈키를 좋아하는데 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하야부사가 이렇게 3세대가 출시가 되면서 하야부사 동호회가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얼마 전에 하야부사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정모 같은 걸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만큼 하야부사의 인기는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튜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딱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머플러가 제일 가장 눈에 띄실 겁니다.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좌우로 두열 머플러다 보니까 두 양쪽으로 달린 머플러다 보니까 머플러의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요 아크라포빅 같은 경우가 거진 300만 원 이상이나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 아크라로 해서 굉장히 멋있는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뭐 요시무라나 여기서 나오는 머플러들도 있지만 아크라포빅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좋은 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크라를 하고요. 가격이 조금 부담돼서 좀 저렴한 좀 중저가에서 좀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시무라에서 조금 싼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요시무라 머플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량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리어 캐노피를 또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하셨어요. 지금의 차주분께서는 뒤에를 누굴 태우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 타시기 때문에 뒤에 캐노피를 이렇게 했고 요 안에 순정 시트는 따로 잘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출고할 때 순정 시트 잘 챙겨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비싼 머플러가 넘어지면 쿵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머플러 슬라이더가 좌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식 레버가 오른쪽 브레이크랑 크러치 레버랑 조절식 레버, 길레스 툴링에서 나오는 조절식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선 핸드폰 거치 겸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니그립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을 사서 꼭 필수로 꼭 해야 될 것들은 잘 되어 있고 최근에 리어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5,000km 정도 때에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 하야부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파워풀하게 타시는 분들은 리어 타이어를 스포츠급 순정 타이어 기준으로 3,000에서 4,000 정도 타시는 것 같고요. 적당히 타시는 분들이 한 5,00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말 선비 주행하시는 분들만 한 7,000, 8,000 정도가 나오는데 하야부사가 아무래도 이렇게 큰 크기와 무게 때문에 리어 타이어에 받는 하중과 출력 때문에 리어 타이어가 굉장히 좀 빨리 단다. 다른 레플리카들에 비해서 타이어의 소모량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리어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구입을 하시면 엔진 오일 정도만 오래 얼마 안 타실 거면 그냥 타셔도 되는데 좀 많이 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엔진 오일 정도만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라포빅 슬리본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현재 주행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라포빅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웅장한 중저음의 웅장한 배기 사운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구매를 하시더라도 크게 뭐 걱정하거나 이럴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5,005km,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는 5,005km를 주행을 했고요. 지금의 차주분께서 스즈키 정품으로 나오는 열선 그립을 또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다 보니까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날씨가 좀 쌀쌀할 때 열선을 켜고 타면 손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44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44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바이크는 오직 신한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소울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 스즈키 하야부사 3세대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